오늘은 그 한 개념, 한 사상과 뇌 이론과의 관계에 대하여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뇌 충돌과 문명의 충돌이라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바로 그 사뮤엘 헌팅턴의 문명 충돌론을 어떻게 새롭게 재조명할 수 있을까 하는 이유와 두 번째는 제가 늘 지론으로 추구하고 있는 한 개념을 뇌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두 가지 목적에서 이 책이 쓰여졌다고 했습니다. 이 뇌 이론이 1960년대에 들어와서 그야말로 그 과학적 방법과 과학적 토대에서 뇌 이론이 전개된 것은 1960년대 로즈 스페리의 양뇌 이론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뭐 심지어는 아리스토텔레스까지도 그리고 우리 한의학에서까지도 뇌에 대하여 얘기를 했지만 거의가 다 이렇게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였습니다. 그 뇌 이론 자체가 이렇게 독자적으로 발전하는 것보다는 당시에 이 물리학과 밀접한 관계에서 또 뇌 이론이 전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냐면 1970년대에 칼 프리브람의 홀로그램적 뇌 이론 같은 경우는 1960년대 데니 게이버스의 홀로그램 이론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면서 뇌에 관한 양뇌 이론이 크게 이제 수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먼저 그 한국의 한이란 이 말만이 논리적이고도 철학적인 사전적 의미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22가지의 다른 의미가 한이라는 말 속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서도 제가 볼 때는 이 하나라고 하는 것과 여럿이라고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거 일과 다의 문제는 이건 뭐 이걸 영원한 철학적 주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뭐냐면 그리스인들이 이 철학을 시작했다. 그리스에서부터 철학이 발원했다고 할 때는 그 말의 의미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바로 이 철학자들이 일과 다의 문제, 하나와 여럿의 문제를 그들이 다루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과 다의 문제 가운데 일만 다루든지 다만 다루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은 철학적인 이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화적, 원시적, 마술적, 신비적 사고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라는 개념도 있고 여럿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와 여럿의 문제를 변증법적으로 다루게 된 것은 바로 이제 이 아테네 철학자들이었고요. 물론 우리 동양 철학도 여기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와 여럿의 문제를 하나의 변증법적으로 이 사고하는 거기에서 이제 이 철학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 혹시들 하나만 다루는 신비주의자들이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만 다루는 또 유물론자들이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건 진정한 의미의 영구적인 이 철학의 문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만을 고집하고 파르메니데스 같은 또 뭐 플라토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다만을 고집하든지 뭐 헬라크레이토스라든지 이런 학파들이 또 있고요. 결국은 하나와 여럿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철학의 두 주류 방향을 결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말 한은 하나이면서 여럿이면서 하나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같다는 말도 있습니다. 한이라는 말 속에는 한테 할 때 같은 데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가운데라는 뜻도 있습니다. 뭐 한여름밤 할 때는 미드나잇 썸머 할 때 그것도 한이라는 말 속에는 또 가운데라는 뜻도 있고요. 이제 가장 그 매력적인 말은 역시 이 한이라는 말을 불특정, 불확정, 비결정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한동안 할 때 그건 얼마 동안이라는 상당히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것을 표현할 때도 우리 한이라는 말을 쓰고, 바로 이러한 비결정 애매모호한 개념이 그 한 개념의 이 절정이라고 가장 이 높은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양자 역학 이후에 1960년대에 빛이 아주 빛 연구가 새로운 차원에 돌입했습니다. 결국은 이 뉴턴도
바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그 토대 위에 학문을 올려놓은 것은 그것이 바로 뭐냐면 빛의 연구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빛에 관한 연구가 20세기에 들어와서 아인슈타인 등하여 불확정성 이론 등을 통하여서 바로 이 빛이 본격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기죠. 그래서 20세기를 두고서 이제 빛의 세기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아주 특이한 빛이 이 발견이 됐습니다. 레이저라고 하는, 우리 뭐 지금 너무나도 흔히 뭐 수술할 때도 레이저 광선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레이저라는 빛이 등장하는데, 다른 빛은 이렇게 진행하는 가운데 이게 굴곡이 불규칙적이지만 이 레이저 광선은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아주 가지런하게 고울과 산이 아주 가지런하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 그렇게 멀리 이렇게 쪼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이저 광선이 나타나면서부터 바로 이제 빛에 대한 연구는 그야말로 신기원을 맞이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엑스포, 대전 엑스포가 있을 때도 그 주제가 빛이었고, 바로 그때가 홀로그래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사용하는 뭐 은행 카드를 비롯하여 이 홀로그래피가 사용 안 되는 것이 없다 할 정도인데, 홀로그래피, 그다음에 홀로그램이 포토그래피와 홀로그래피가 이제 어떻게 이제 다르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그 이 포토그래피로 사진을 찍어 놓으면은, 특히 그 귀중한 돌사진 같은 거 한번 찢어버리면은 도저히 그게 복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이 홀로그래피로 찍어 놓을 것 같으면 아무리 찢어놔도 조그만 조각 하나만 남아도 그 전체를 다 복원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 개 조각으로 분산이 되더라도 그 조그만 분산 속에 전체 정보, 전체 영상이 거기에 다 담겨 있다 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포토그래피하고 홀로그래피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 포토그래피는 하나와 여럿, 그러니까 찢어져 버리면 도저히 그 하나를 복원할 수 없지만, 홀로그래피는 하나이면서 여럿 속에 하나가 들어가 있고, 하나 속에 여럿 속에 하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도 전체를 다 복원시켜 낼 수 있다고 하는, 그건 그러니까 바로 우리말에 이 한이라고 하는 말, 왜 우리 민족이 수천 년, 한 6천 년 이 한이라는 말이 역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 긴 세월 동안에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가운데서 이 하나와 여럿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포토그래피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홀로그래피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이라는 이 한사상은 바로 20세기에 들어와서 빛의 발견과 특히 그 홀로그래피의 발견과 함께 새로운 기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바로 뇌 이론도 바로 이 홀로그래피 이론에 편성하여서 1970년대에 와가지고 아주 획기적인 아마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 사람들이 홀로그래피를 얘기하면서도 뭐 한사상, 한과 이렇게 이 결부시키는 건 뭐 지금 잘 모르는 것 같고, 제가 뭐 여러 책에서 이 점을 이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 포토와 홀로그래피가 어떻게 이 촬영이 되는가 하는 그 차이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가 이 카메라로 이 포토그래피를 만들 때는 빛이 직접 나한테 와서 그다음에 어떤 물체를 타치해서 다시 저쪽으로 가서 강광판에 네거티브 속에 바로 그 영상이 만들어지고, 그걸 그냥 인상을 하면 그게 바로 이제 사진이 되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여기 왔다가 바로 또 저쪽으로 가는 거. 그럼 완전히 일방통행적으로 빛이 오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이 포토그래피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사진은 찢어지면 전체를 복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홀로그래피로 촬영을 한다 할 때는 그 포토그래피에 촬영하는 데서 딱 한 가지 기능만 첨가하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포토그래피 때와 똑같이 빛이 직접 와서 물체를 다 가지고 이제 가는 빛. 그게 바로 이제 여기 이제 원기둥이라고 하는 원기둥이라는 물체가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레이저광에서
레이저를 이제 쪼이는 거예요. 이거 뭐 지금 너무 흔하지 않습니까? 뭐 지금 어지간한 데는 뭐 이 빔 같은 것도 거의가 레이저 빔이잖아요. 이거. 예. 그러니까 이 분광이에요. 여기서 레이저 빛을 내보낸단 말이에요. 쪼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반드시 일반 빛은 아니에요. 레이저 광선이어야 해요. 일반 빛도 가능하기는 해요. 근데 일반 빛은 아까 말씀대로 너무 산과 골이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끝에 가가지고 원래 그 모양을 재현시켜낼 수가 없어요. 그 레이저광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 특별한 광이기 때문에 아니라 아무리 멀리 가려도 산과 골이 가지런히 진행하기 때문에 레이저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포토그래피와 같이 이 레이저에서 이제 나간 빛이 이 분광 렌즈라는 게 있어요. 빛을 이렇게 쪼갠다는 거죠. 두 개로 쪼개는 거예요. 두 개로 쪼갤 때 하나는 포토그래피 때와 같이 이 물체로 이렇게 와서 강광관에 비춰서 여기 여기 와서 이제 물체가 이렇게 와서 물체 쪼여서 여기 이제 강광판으로 가는 거예요. 사진 금판이죠.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포토그래피에서 빛이 대상에 가서 다시 반사돼 와서 여기 와서 이제 강광판에 이제 비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는 이게 문제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빛이 갈라질 때 이렇게 가는 것은 이런 대상 물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광, 대상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포토그래피에 똑같은 이 빛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이 물체를 가면 안 돼요. 가지 않고 거울에 이렇게 갔다가 여기 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광판으로. 바로 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대상 물체의 터치를 가지를 않고 바로 그 강광판에 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순수광이라, 순수한 광선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강광판에서 순수광하고 그다음 이걸 작용광이라, 대상에 와서 부닥쳐서 가는 대상광선, 작용광선과 이제 두 개 빛이 이렇게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만날 때 인터피어런스, 간섭을 한다 그럽니다. 이건 똑같은 게 우리가 잔잔한 호수에 바위돌을 두 개 탁 던뜨리면 물결이 이렇게 쳐가지고 두 개 물결이 이렇게 겹칠 때 그걸 가지고 인터피어런스, 이걸 가지고 바로 이제 그 간섭을 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더 쉽게 얘기할 것 같으면은 이 호수에서 이게 이 돌을 두 개 던졌을 때 두 개 이 물결이, 이건 물론 이제 물결입니다. 물결이 가다가 서로 간섭을 했을 때 탁 그냥 그 순간 그냥 갑자기 얼게 하는 거예요. 얼게 해서 얼음을 갖다가 이렇게 분석을 하면 그게 바로 이제 홀로그래피와 같은 원리예요. 그렇지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레이저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또 빛도 아니고 물결이기 때문에 원리는 같아요. 그렇지만 뭐 하여튼 홀로그래피를 쉽게 얘기할 때 그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물결이 서로 간섭을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딱 얼음을 해서 얼음을 얼게 해가지고 그 얼음을 만약에 투명해서 볼 것 같으면 그게 뭐냐면 이 홀로그래피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 순수광은 그러니까 딱 하나의 광이에요. 딱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대상을 터치하고 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일자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벌써 대상에 부딪힌 타치한 광은 벌써 여기 대상 자체가 아래가 있고 위가 있고 자가 있고 그다음에 네모가 있고 원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잡다한 정보를 다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가 같냐 하면은 하나와 여럿, 일과 다와의 관계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두 개의 광선이 여기에 강광판에서 간섭을 해서 만들어질 때는 거기서는 뭐냐면 하나의 전체가 곧 이 부분이 되고 부분이가 전체가 되는 이제 이런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홀로그래피 이론이에요. 왜 그래피라고 하냐면 지금 보다시피 이건 복원을 시키면은 이런 물체가 하나의 그래프로 재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은행 카드 같은 경우에 전부 여기는 이 정보가 담겨져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정보이기 때문에 뭐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만들어진 원리는 하나와 여럿이 하나가
순수광과 작용광이 서로 만나서 간섭을 했을 때 가능한 점에서는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홀로그램이라고 하기도 하고 홀로그래피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홀로그래피 만드는 법은 하나와 여럿의 관계의 문제다. 그렇게 그래서 결국 우리 그 사전 속에 한이란 말 속에 하나와 여럿이라 하는 말이 결국은 하나의 단어 속에 두 개 다른 의미가 이게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은 바로 이 현대 과학에 와서 이 홀로그래피 이론이 나타나면서 그것이 과학적으로 실제로 이제는 증명이 되는 것이 되어져 버렸잖아요. 이제 지금부터는 바로 이런 이 홀로그램 이론이 바로 뇌 이론에 그대로 옮겨져서 적용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 뇌에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몰랐지만 물리학에서 이런 홀로그래피 이론이 나오니까 뇌에도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이론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확신을 못 가질 때가 있어요. 이게 참 옳은가 그런가. 특히 가장 닐스 보아가 이게 이 불확정성 이론 발견하고도 도저히 자기들의 서양 전통 속에서는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이론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양으로 와서 음양, 이 태극 음양도를 보고 바로 이거구나 하고 이제 자기 물리학적 실험 결과가 바로 그게 이제 하나의 이론으로 있었구나.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발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역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바로 이러한 순수 추상적인 이러한 동양의 음양 이론이라든지 불교의 그런 화엄 사상의 일적다여 다적 이론, 이걸 먼저 알면은 물리 실험으로 와서 이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서양 과학자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만나지만 동양 과학자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자기들 실험이 바로 확실한 신임을 갖게 될 거예요. 왜 그런데 우리 한국 학자들은 우리의 전통 이런 문화, 이 불교라든지 선불교의 이런 중요한 이론 같은 것들을 도외시하고 이걸 도리어 원시적이고 미시적이고 비과학적인 것을 취급해가지고 이 둘을 연결을 못 시키냐 이거예요. 그래 놓고는 서양 과학자들이 해가지고 일로 오면은 그런가 보다 우리 곁에 흔히 가까이 다반사로 있었는데도, 그러니까 이 자연과학이 인문과학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자연과학 안에서도 바로 이런 뇌 이론과 이 홀로그래피 이론은 1970년대에 와서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됐다 하는 그것입니다. 이 그림은 벌써 제3강에서 제가 소개한 그림인데요. 뇌자를 이제 파자해서 왼쪽에 있는 몸, 이제 다룰자로 되어 있지만 그거 빼고 오른쪽에 있는 이 뇌라는 한자에 제가 말했죠. 바로 위에 있는 상단부는 뇌의 좌우뇌, 좌우를 상징하고 이 세 개는 뇌의 삼층 구조. 그러니까 밑에 이 파충류, 변연계, 가운데 포유류계, 그다음에 가장 꼭대기에 심피지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하여튼 뇌라는 글자 자체가 우리 현대과학에서 밝혀낸 이 뇌의 구조하고 어쩌면 이렇게 이제 같을 수가 있는가 하는 그겁니다. 바로 이제 오늘 이제 관심사는 바로 밑에 있는 바로 이거는 하나의 이제 뉴런 그러니까 신경 단위를 우리가 신경세포 단위를 뉴런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뉴런. 안에 이렇게 두 가지 이 선이 X자 표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뇌의 신경세포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돌기, 하나는 이제 축삭돌기고 하나는 이제 수상돌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여기 밑에 그걸 볼 것 같으면 이런 이제 이 축삭돌기, 엑손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상돌기는 이제 덴드라이트라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바로 밑에 있는 한이라는 말을 일과 다, 하나와 여럿, 이거는 제가 늘 이제 사전적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이라는 말을 우리말 사전을 그게 이제 펴볼 것 같으면 그게 이제 하나와 여럿과 하나라는 의미가 있다 하는 그것이고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이제 말 속에 이 하나라는 말, 이 여럿이라는 말이
단 한 개의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가?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한사상이 출발한다. 그것은 바로 뇌의 구조를 들여다볼 것 같으면은 우리의 사고가 하나와 여럿과 하나의 관계 속에서 뇌의 구조가 구조되고 형성되어 있다는 거하고 이제 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깥에 말에서 그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그 말에 따라서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 뇌 구조 안에서 벌써 하나와 여럿의 문제가 있다 하는 그 얘기예요. 골자는. 그때 바로 이게 두 개의 돌기 가운데서 이 축삭돌기라는 것은 보다시피 하나의 연결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수상돌기에 보면은 축삭돌기하고 수상돌기가 만나서 여러 개의 이제 이게 분산 가지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하나와 여럿의 관계가 축삭과 이 수상돌기의 이 관계와 같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두 개가 수상과 축삭돌기가 만나는 접촉 부위가 바로 이게 저 유명한 연접부, 시납시스. 이게 그 현대 뇌 이론이 발견한 가장 정말 알짜배기 핵과 같은 것이 이 시납시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삭돌기와 수상돌기는 서로 분리되어 있지만 그것은 또 동시에 결합이 된다는 거죠. 하나인 것이 여럿, 하나라는 말과 여럿이라는 말은 서로 역설적인 모순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시다시피 그 하나만 강조하면 이 독재, 전제, 이러한 단일, 유일체제, 유일신 개념이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여럿, 다자 이런 걸 생각할 것 같으면 거기서 또 불뿌리 민주주의 개념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와 여럿의 문제라는 것은 지금 바로 우리 현재 정치 질서 구조 자체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을 현실, 사회, 경제, 정치 어느 분야에서도 조화를 못 시키고 있다. 현재까지. 그렇지만 우리 뇌 안에는 벌써 그 하나와 여럿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시납시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연접부가 형성되어서 그것이 서로 하나이면서 여럿이고 여럿이면 하나다. 화엄불교의 일적다여 다적일이요, 일중다여 다중일이라고 하는 우리가 월인청강지곡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는 하나의 달이 있지만 수천 수만 명의 중생 속에 그 하나의 달이 다 그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하나의 달이 수천 개의 강물에 다 동시에 비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한 분이지만 그 부처님의 마음을 모든 중생들이 다 나눠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하나와 여럿이 같으냐 다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기독교에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지만 수천 수만 인간이 그 형상대로 만들어진다고 할 때 바로 그러니까 이 개체 다자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다 감염되었고 죄로 다 썩었고 파괴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그것도 뭐냐면 하나와 여럿, 일과 다를 갖다가 조화를 못 시키고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이고 이렇게 분리시켜 놓고 있지 않아요. 근데 뇌에서는 절대로 이 하나와 여럿, 그러니까 이 축삭돌기와 수삭돌기를 그렇게 무자르듯이 이렇게 나누어 놓고는 바로 우리 뇌가 정상작용을 할 수 없다 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부단히 지금 이 순간도 축삭과 수상돌기는 이 사경어 작용하면서 하나가 여럿이 되고 여럿이 하나가 되고 일적다고 다적일이고 일중다고 다중일이고 하나 속에 여럿 속에 다가 서로 뭐냐면은 포함, 그 인클루딩이 아니라 하나가 어느 하나를 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인볼빙하는, 커피 속에 물을 담는 게 아니라 물과 커피가 상호 당기는, 그건 인클루딩이라 하지 않고 그건 인볼빙이라 하는 거예요. 서로 상호 개입을 하는 관계. 그러니까 이 액선과 덴드라이트는 이와 같이 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 가운데 바로 뭐냐면 이 시납시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이 시납시스 같은 것이 바로 우리 한이 우리말 한이 작용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바로 그 우리말의 일다중동혹 이런 그 하나와 여럿은
같다. 그러니까 하나와 여럿은 서로 모여서 가운데가 만들어진다. 이와 같은 이런 한해 이런 의미들이 뇌의 기능 속에서도, 그러니까 축삭과 수상돌기가 서로 작용하는 데서부터 그 안에 다 함의되어 있다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바로 우리가 이 한 개념, 한 사상을, 한의 개념을 우리 불교가 그렇게 추구하던 일과 다의 문제를, 다와 일의 문제를 우리 뇌의 구조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바로 뇌는 한시도 일과 다와 같고 서로 가운데로 모이고 흩어지고 하는데, 바로 우리 이 사회 속에서는 의도적으로 이걸 갖다가 갈라놓고 그것이 하나가 되도록 못한다고 하는 거, 못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 그 정치 경제 이 시스템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뇌의 공부를 통해서 이 우리 바깥에 보이는 현실 세계 이 부조화를 우리가 이 조화시켜 나가는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상돌기, 축삭돌기. 그러니까 하나와 여럿이 하나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차된다 하는 것이 우리 뇌자에 나타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하나의 이제 신경세포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보다시피 이렇게. 이것은 바로 이 신경망을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바깥에 있는 이것 네모에 해당하고, 그 가운데는 수상과 축삭. 그러니까 뇌의 양내 이론과 삼층 구조, 또 그리고 이 우리 신경망의 이론, 그 다음에 이 시나십스까지 뇌의 파자를 통해서 그대로 파악할 수 있고,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의, 우리말 한의 구조다 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우리 뇌 안에서 이 수상과 축삭돌기, 이 축삭은 하나고 수상은 여럿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어떻게 정말 뇌 안에서 이 작용을 하는가,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